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업교실입니다. 반갑습니다. 수업교실의 양은석. 정혜연. 김재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계약을 하고 한 달이 지났어요. 아이들이 민낯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허니문이 드디어 끝나서 네. 뭔가 본색의 모습을 마주하고 있는데 선생님들은 어떠세요? 3월 한 달 지냈는데 확실히 이제 애들이 우리 반의 어떤 시스템에 좀 적응을 하는 아이도 있고 이제 거기에서 벗어나서 조금 뭔가 다른 행동들을 하는 아이들이 있어서 그것들이 구분이 되면서 이제 그 아이와 어떻게 1년을 보낼까 벗어난 아이들과 그것들 고민하는 그런 시즌이 된 것 같아요. 이제 허니문은 끝났다. 네. 제이스는 어떠세요? 저는 교과라서 이제 담임 선생님들이 어떤 행동을 볼 때 더 많이 고민하시잖아요. 저는 1시간만 해주면 되니까 아직까지는 저는 허니문입니다. 다행히도. 네. 좋아요.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정도밖에 네. 안 되니까. 좋습니다. 네. 저는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을 시작을 하고 진도를 나가다 보니 이제 한 명 한 명 지시를 거부하거나 따르지 않고 자기 주장을 펼치는 친구들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약속을 세팅을 했고 이제 그걸 가시화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아이들이 잘 하지만 자기 주장이 강한 친구 하나가 이제 지금 매일 저에게 도전장을 내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됩니다. 도전장을. 뭐 그날 다르긴 한데 어떤 날은 화장실을 갔다 오겠다고 하고 뭐 5층, 4층, 3층 순찰을 하고 배회를 하다가 이제 발견이 돼가지고 들어오고 어떤 날은 이제 연필 지우개 꺼내세요 했는데 네임펜으로 쓸 거예요. 네임펜으로 연필로 쓸 거예요. 그렇게 쓰라고 하는데. 네, 자기는 네임펜으로 쓰겠다고 하고 네. 어제는 교실에 있는 장난감을 가지고 가겠다. 아, 선생님 나 이거 집에 가져갈 거예요. 이렇게 이제 고집을 부리는 상황이어서 네. 물론 아이의 수준과 성향 혹은 장애 여부에 따라서 대처해야 하는 방법이 다르긴 하지만 일단 당황스러워요. 뭔가를 내렸는데 오랜만에 네, 강적수를 만나신 것 같네요. 네네네. 아직 네. 1학년이에요. 네. 그래서 더 어려워요. 네, 이런 거. 고학년도 아니고 아직 맞아요. 어리고 네. 이걸 그 성숙의 기간으로 봐야 할지, 그러니까 발달의 미숙으로 봐야 할지, 좀 더 성장을 기다려줘야 하는 건지, 아니면 시작부터 좀 단호하게 규칙과 약속들을 지시해야 하는 건지, 저도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저희 반에는 일단 제가 말을 하면 못 들은 척을 해요. 비슷한 그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못 들은 척을 자기 해요. 그래서 유리한 것만 들으려고. 대답해야지. 네. 그럼 마지 못해서 이제 네 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제가 뭔가 지시를 하면 이런 식으로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알려줘요 얘한테. 그거 말하는 거는 선생님 지시를 따르지 않은 건데 그리고 앓는 못 소리를 들을 싫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한테 대놓고 싫다고 말은 못하고 일단은 싫은데 말은 못하겠고 하니까 싫다는 거를 우회적으로 눈도 안 마주쳐요. 우회적으로 표현을 하는데 계속 가르치고 있어요. 그거는 소극적 반항이야. 그러니까 대꾸를 안 하는 것도 반항이라고 가르쳐야 돼요. 네. 왜냐하면 얘가 대꾸를 안 하는 거는 결국에는 네 말을 안 듣겠다는 거거든요. 지금 선생님 말 안 듣겠다는 거고 그게 내 눈에 다 보이잖아요. 실은 다 듣고 있는데도 못 들은 척 하는 거.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선생님의 지시를 따라야 되는 거고 이거는 선생님의 정당한 지시고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따라야 되는 건데 그건 네가 안 하는 거는 소극적인 반항을 하는 행동이야. 그걸 네가 알아야 돼라고 계속 지도를 하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어려워요. 그 소극적 반항이라는 말로 딱 예, 아예 딱 알려줘요. 아. 이거 자체가 선생님한테 반항하는 행동인 거야. 이건 네가 몰랐지 알려줄 거니까 다음에 이렇게 하지 마. 하고 얘기를 해줘야 아이도 좀 알아차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건 해도 되는 행동이 아니거든요, 실은. 어떠세요, 제이슨? 아니 저는 그 소극적 반항이라고 말해준다는 거에 좀 놀랐거든요. 어. 근데 아이가 그 말을 들으면 네. 내가 그전에는 그냥 무의식적으로 했었는데 네. 이거 하면 절대 안 되는 행동이구나 하고 선이 생길 것 같아요. 명확하게. 네. 왜냐면 그 전에는 그냥 해도 되는 행동이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네.
절대로 안 하거나 어. 굉장히 노력할 것 같아요. 그거 그렇죠. 안 하려고. 일단은 그런 용어 자체가 네. 쓰이는 것만으로도 아이는 이거 만만치 않은데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죠, 실은. 저는 당황하다 보니 즉각 반응하게 된 거예요. 그거는 예의 바른 행동이 아니야. 선생님 지금 수업 시작해야 되는데 너 때문에 시작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냥 그 순간에 떠오르는 말들을 내뱉은 거예요. 그러고 나니 진 거 같기도 하고 맞아요. 내 부딪히면 훈육이 약간 진 느낌? 먹히지 않은 느낌이 들고 그때 그래서 지금 약간 갈피를 잃었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 그 상황에 대해서 좀 객관적으로 전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지금 화가 나는데 그 행동은 잘못된 행동이야. 그건 소극적인 반항이야. 혹은 수업을 방해하는 행동이야. 이 아이의 행동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선생님의 감정에 대해서도 설명해주고 그리고 사실 지키고 안 지키고는 그 다음 문제인 거고 이 아이의 상황과 수준에 맞춰서 진행될 부분인데 그건 기다려줄 수 있는데 제가 좀 정리되지 않은 채 대응을 했던 게 좀 후회가 되고 생각이 좀 많아졌거든요. 근데 이제 다시 또 어떤 상황들이 반복된다고 했을 때 교사로서 이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고 가르쳐 주는 것을 우선 일단 해봐야겠다. 그렇게 교통정리를 좀 하고 그건 다른 친구들에게 방해되는 행동이야. 너가 스스로 준비하세요. 정리하세요 하고 다른 아이들을 좀 더 챙겨야겠다 이 생각도 들어요. 다른 아이들이 이제 주변 아이들은 정말 착하게 열심히 선생님과 잘 지내보고 싶은 맞아요. 바로 시작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스톱이 되고 선생님이 보이지 않던 그 미간, 긴장된 얼굴을 당면하면서 주변 아이들이 좀 당황을 했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아이들을 챙기면서 좀 평정심을 유지해보도록 노력을 해야겠다 이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그 허니문이 끝났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제는 밀당의 시기인 거죠. 지금. 어... 이제는 허니문을 지나서 밀고 당기기가 되게 중요한 시기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예를 들어서 소극적 반항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는 하는 건 뭐예요? 민 거죠. 좀 당겨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당기는 작업이 없으면 그때부터는 이제 관계가 굉장히 좀 어색해지는 분위기로 가거든요. 실은. 그래서 당겨주는 작업도 필요해요. 그래서 아이가 잘하는 거 있거나 혹은 잘하는 걸 만들어서 일부러라도 칭찬을 해주면서 아이와 어쨌든 1년을 가야 되는 거니까 그 1년을 가는 와중에 어떻게 이 아이도 조금 더 적응을 잘하고 나도 이 아이를 좀 봐주면서 왜냐하면 되게 어렵잖아요 실은 1년 동안 그런 행동을 계속 봐야 되니까 한 번에 안 바뀌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럼 약간 장기전을 대비해야 되는 시기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또 저희가 훈육을 하다 보면 교정 전 연결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럼 결국 연결이 전제되어야지 교정이 가능해진다는 건데 이렇게 저희 지시를 거부하는 아이는 저와의 연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인 걸까요? 근데 그게 아이마다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아이는 왜냐하면 애초에 경험 자체가 어른에 대한 경험이 부정적이었어. 그런 경우에는 저를 보자마자 어른이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아예 커넥션 자체가 불가능하죠, 실은. 아예 손을 긋고 들어와 버리면 그거는 되게 어렵거든요, 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아이도 있고 반면에 그런 경험들이 그래도 좀 순하다거나 혹은 선입견 자체가 조금 적은 아이들은 좀 연계를 시도하면 그래도 아이들이 조금 더 이렇게 다가오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어느 한 경우로 이렇게 이야기하기보다는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그래서 어떤 아이인가에 따라서 다르게 접근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3월은 충분히 연결을 시도했고 아이와 저의 관계가 좋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수업 장면에서의 그런 반항이 되게 당황스럽고 너랑 잘 지냈잖아. 우리 좋았잖아. 여태 좋았잖아.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학습이 들어가고 뭔가 어려워진다라는 것이 주는 거부감이 아이에게 올라온 것 같아서 저도 그래서 당황스럽고 고민이 됐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연결이 되었다라고 보고 가르쳐야 할 것들을 지도해야겠다. 그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저희 반 아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산만해요. 한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거든요. 계속 껴들고 수학하기 싫어 이런 말을 달고 살고 이러거든요.
근데 그것에 일일이 계속 반응하게 되면은 저도 짜증나고 아이도 힘들고 그걸 바라보는 아이들은 더 힘들죠, 실은. 왜냐하면 걔네들은 잘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부분은 좀 넘어가기도 하고. 왜냐하면 너무 심하지 않은 건 그냥 넘어가요. 왜냐하면 적당히, 왜냐면 관심을 받길 원하니까 그냥 계속 또 하는 부분도 있어요, 실은. 그래서 어느 부분은 넘어가고 어느 부분 지도를 하고 때로는 이제 알파짓이라고 해서 짧게 그냥 지도하고 넘어가요. 그만, 지금 아니야, 지금 책 봐, 이거 해야 돼. 이렇게 해서 바로바로 해야 될 것만 명시해주고 넘어가면서 좀 아이를 어쨌든 교사 입장에서는 좀 도와주고 그 아이가 뭐 어려워하는 부분을 좀 도와주고 집중이 어려우니까 집중을 할 때가 필요하다는 걸 계속 알려주고 있거든요. 그럼 도와주기도 하지만 그거에 반해서 또 정말 안 되는 것들은 또 지도를 하고 이런 식의 어떤 지도. 그래서 때로는 넘어가기도 하고 때로는 끌어당겨도 주고 때로는 밀기도 하고 하면서 적당히 가야 결국에는 나도 그 아이도 1년을 잘 지낼 수 있는, 결국에는 잘 배우고 잘 지내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리고 그 아이만 있는 건 아니니까 나의 행복도 또 중요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을 듣고 보니 이 아이가 월요일에 화요일에 또 이런 일을 벌일 수 있다라는 것이 예측이 되기는 해요. 그러나 이 아이의 행동이 예측이 되는 만큼 나도 그에 따른 행동이 예측되어야겠다. 그러니까 좀 흔들림 없이, 지금 좀 당황스러워가지고 저도 그 앞에서 감정을 잘 조절하지 못했는데 또 어떤 일로든 내 지시를 거부하려고 시도를 할 수 있겠다. 이 아이는 약간 이 아이 입장에서 밀고 당기기를 시도한다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러면 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흔들림 없이 알파지시로 짧게 이야기하고 나머지 아이들과 아무렇지도 않게 수업을 진행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 아이가 왜 나에게 관심을 주지 않지? 이렇게 해도 선생님이 반응이 없네? 라는 거를 깨달아야지 차츰차츰 저에게로 들어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까지는 제가 좀 그 아이의 주도권에 끌려서 저희 수업의 시간을 많이 그 아이 위주로 할애를 해왔는데, 이제 들어왔구나, 그래 너가 시간이 필요하구나, 그러면 우리는 우리 일을 할게, 너가 진정이 되면 들어와, 혹은 너가 동의가 되면 들어와, 이런 식으로 그 아이의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음을 저도 예측을 하고, 그럴 땐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마음가짐을 준비를 하게 되네요. 제이슨은 장구 때 얘기 네. 하셨던 것 같아요. 그게 벌써 해결이 됐어요. 그래요? 가 그 은정쌤의 솔루션으로. 네. 그 아이가 들어오기만 하면은. 네, 저는 이제 음악실에서 수업을 하니까 이제 들어오는데 그 아이 옆자리에 마침 장구가 있었어요. 이제 그 쌓아놓은 거죠. 장구 쌓아놓은 자리 옆자리가 그 자리였는데, 들어올 때 그 아이는 좀 산만한 아이니까 들어올 때 걔를 막 열심히 두들기면서 들어와서 매번 첫 소리가 그거 하지 말라, 장구 치지 이거였어요. 마라. 근데 이제 혜연쌤이 그 아이 입장이 되어서 생각해보라고 하시니까 그 아이는 너무 호기심이 많고 뭐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이러니까 일단 악기가 보이면 걔는 두들기고 싶은 거예요. 그냥 본능적으로. 그래서 그거를 이제 바로 옆자리로 치웠더니 그 다음 수업에 그 뭐 그림같이 딱 들어와서 바로 수업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 입장이 되어서 생각한다는 게 그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그냥 순간 그 아이 입장으로 되어서 보니까 교실에 들어올 때 걔는 너무 이제 장구가 흥미진진했던 거죠. 아이의 어떤 욕구라든지 혹은 아이의 성향을 좀 잘 생각해 보신 거네요. 네. 환경 자체를 바꾸신 거네요. 네. 보면. 그걸 제거하니까 네, 아이를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네. 아이는 잘 안 바뀌잖아요. 그렇죠. 네. 그 아이의 욕구는 네. 항상 넘쳐흐르고 뭐 싶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 넘치고 네, 그런 맞아요. 아이니까. 네. 교사들이 이제 저희가 수업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교사 입장에서 참여하지 않는 아이를 바라보게 되는데, 그 참여하지 않는 학생의 입장에서 수업을 바라보고 교사를 바라보는 시선의 전환이 저희에게 도움을 주는 것 같고, 그리고 그 아이를 어떻게 조절하려고 노력하는 데 시간을 쓰기보다는 그 행동이 유발되는 환경을 좀 점검해 보는 것도 그 아이의 행동과 수업을 돕는데 맞아요. 필요한 부분인 네. 것 같습니다. 저희 반에 산만한 아이 같은 경우에는 움직임의 욕구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가만히를 못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한테는 그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도록 뭐 이거 좀 나눠줘라고 한다든지, 그죠? 그럼 아니면
조금 그 수업 상황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는 뭐 상황을 조금 아이한테는 좀 특별히 준다든지 해서 뭐 잠깐 뭐 너무 힘들 때는 좀 이렇게 한 바퀴 교실 한 바퀴 이렇게 걷고 와. 물론 그때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도 물론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아이의 어떤 욕구들을 우리가 누른다고 해서 그게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면. 그쵸. 잠깐만 나와봐, 이리 와봐. 그래서 괜찮아? 네. 괜찮아? 그럼 들어가자. 들어 이렇게 그냥 잠깐 움직임만 전원만 해줘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이에 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싶은 게 네. 있었는데 아까 혜연 선생님이 말씀하셔가지고 생각이 났는데 교사가 감정이 올라와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요? 네. 뭔가 왜냐하면 평정심을 유지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교사도 인간이기 때문에 저는 어. 교사는 또 감정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단 중요한 건 그거 같아요. 내 감정이 올라왔을 때 그걸 알아차리고 어느 정도 조절은 필요하거든요, 실은. 근데 그 감정을 올라오는 것 자체가 나가 좋은 교사가 아니다 이런 생각은 좀 접어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거는 로봇이지 그렇죠. 인간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화가 났다는 감정을 알아차리고 아이를 거기에 맞게끔 내 표현을 하고 하는 것 자체가 되게 중요한 것 같고 대신 내 화로 인해서 내가 더 그 화를 키워서 더 오버된 화 그러니까 화로 인한 화를 내고 내가 내 그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서 막 아이한테 화를 내면 그거는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지만 적절히 아이의 행동 자체가 굉장히 무례한 행동이거나 잘못된 행동이었을 때는 그리고 반복되는 행동이었을 때는 아이한테 이거는 정말 너 조금 반복되고 선생님 너무 힘들다라는 그런 그 정도의 감정 표출은 저는 오히려 자연스러운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했을 때 아이도 더 잘 알아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완벽한 교사의 상을 갖기보다는 조금은 인간적이면서도 좀 내가 나 자신을 스스로 잘 알아차리는 그 정도의 어떤 감정 표현이 좀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화를 풀거나 화를 내기보다는 선생님 지금 너무 화가 나 네. 라고 표현하면서 감정을 전달하는 것이 인간적이고 자연스러운 교사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여기까지 해볼까요? 네. 네. 여기까지 수업교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